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연휴도 끝나고 심심하게 살아 있습니다. 연휴라서 제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봐요. 할 거 없으면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주로 틀어 놓고 듣는 것도 좋아해서 무슨 정보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거 간간히 듣는데 요즘 제 알고리즘을 지배한 토픽이 회피형 인간입니다. 제가 회피형의 인프피 아주 극악의 조합이거든요. 작년 12월 말쯤에 어떤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출근 직전이라 출근 한 5분 남았었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오빠는 존나 회피형이야 이러면서 저를 일갈하더라고요. 그런 일갈을 한 2분쯤 들은 후에 저 미안한데 나 출근해야 돼서 이따가 다시 전화 줄래? 라고 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출근으로 잘 회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회피형이 뭔지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근데 바로 알아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을 알아보는 것을 회피해 버린 거죠. 내 단점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속 깊숙이에는 그 회피형이라는 게 뭔지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회피함을 회피한 거죠. 예. 그러고 퇴근할 때쯤 전화 와서 "아 내가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그래서 그냥 "아 그래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많이 상처를 줬었거든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회피형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일이 있고 2달이 넘게 지난 이제서야 드디어 회피형이라는 것들을 알아볼 정도의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회피형 남자의 특징 뭐 이런 거 보면 클릭해서 그렇구만. 바로 내 얘기구만 하면서 예, 그렇게 얼토당토않게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인프피 특징 하면 막 몇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정확히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아주 절묘하게 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프피 특 이러면서 그 띠꺼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랑 상당히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회피형은 그냥 대놓고 비난만 하는데 예, 저 비난 받아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몇 가지 저를 관통하는 회피형의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적어와 봤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기대면 부담스러워진다. 이거를 생각해보면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으니까 내 마음으로 오픈해도 되겠지? 라고 해서 오픈하고 또 그게 어떤 긍정의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관계에서. 근데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 저는 기본적으로 슬픔이랑 우울 지수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안 좋은 모습들,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발현이 돼서 상대방의 슬픔도 좀 마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어, 너도 나만큼 우울해? 에반데? 쉽지 않은데?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정 복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 내게 와닿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슬픈 마음이 상대방에게 옮을까 봐도 미안하고 무섭고, 상대방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 복사당함, 무서움, 막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영혼 없는 리액션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지하게 리액션하면 저도 정말 슬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슬프고 힘든 얘기를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슬프고 힘든 얘기 누구한테 하지? 거의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혼자 얘기하고 그냥 막 엄마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고, 친구가 해도 진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살짝 좀 얘기하면 쉽진 않지 약간 요 정도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이랬는데 그게 참 몹쓸 짓이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가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한 친구 한 명 있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 얘기, 슬픈 얘기하면 걔는 막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랑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얘기만 수다 떨려고 합니다. 그게 일단 1번이었고, 2번이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피하고 혼자 해결한다고 한다. 이거 완전 저랑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냐? 저는 좀 가부장적인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뭐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뭘 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대화로 풀거나 하면은 그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혼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대화를 시도하면은 혼나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 문제 자체를 마주하기 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막 싸울 건가 싶었었던 것도, 제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참 말도 안 됐지만 그때 학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 100점을 맞고 뭐 한 시험 과목만 99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막 약간 애매모호했나 봐요. 정답 같은데 정답이 아닌. 그래서 그것만 1점 깎아서, 그래서 뭐 학교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분이 좀 우쭐해졌겠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딱 보여드렸더니 부모님은 이거 왜 틀렸어? 약간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기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그렇죠. 문제를, 그러고 뭐 고등학교를 갈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다 문과인데 그럼 저도 문과 인간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갈 것 같습니다. 문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되게 막 너 뭐 문과 요즘 안 좋다. 문송하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하죠. 이과를 가라. 근데 뭐 인간 자체가 걔 수학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문과를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또 혼나기도 했고 뭐 아무튼 여러 문제로 뭐 이런 대화를 하면은 결국 그런 쪽으로 직결되면서 계속 혼났던 기억만 났습니다. 저희 형은 샤워할 때 쭈그려 앉아서 샤워한다고 혼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엄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것을 되게 피하고,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어서, 예, 대화도 사실 좀 꺼리고 혼자 해결하려는 것들, 그리고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거절을 할 때 잠수를 타거나 흐리기 전략을 쓴다. 저는 다행히도 연락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의 사람입니다. 보면은 거의 바로 해요. 잠수는 타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인프피들 잠수 많이 타는 거 보면 화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또 아니요, 이해도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거절은 정말 진짜 못해요. 저 태어나서 막 거절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근데 뭐 이런 사소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막 아파도 막 약속 있으면 나가서 술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술을 근데 생각보다 제가 술을 또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굴합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흐리기 전략은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비겁해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거절을 못해서 약간 이렇게 돌려 흐리게 말하고 이 흐린 답을 못 알아채는 분이다? 그럼 한두 번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잠수를 타고 예, 저는 싫어도 그냥 계속 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갈등이 생기게 됐겠죠. 회피형 새끼들이랑. 예. 참고로 저도 제가 회피형이라 그래서 제가 갈등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진다.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앞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연애를 최근에 했던 분과 오래 했어서 결혼 이야기가 이제 쪼끔씩 나오고 있었는데 그 계백수 뮤지션 호소인인 상태에서 결혼을 절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짐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앞에서 마냥 흐리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냥 "이래서 못 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음악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서면 그때 우리 하자." 이게 흐리기 전략이었다. 아 그러네요. 저 개 같은 사람이었네요. 잠수는 안 탔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약간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음악이 잘 되면 근데 정말 저는 음악이 잘 되면은 정말 할 생각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인프피라 그런지 그런 상상도 많이 했어요. 만약 이렇게 그쪽 부모님을 뵈러 가면은 그 친구는 일 되게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모님도 그 친구의 부모님도 제 여자친구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계백수 아저씨 한 명 데리고 와 가지고 자네는 직업이 뭔가?" 이러면은 "예 저는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요. 간간히 음악 만드는데 예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저작권은 한 달에 한 1,000원 이외로 들어오고요. 그래도 12월 월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낸 노래가 있어서 이번 달에 한 1,200원 들어왔습니다."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음원 수익 뭐 이런 게 너무 또 가슴이 답답해졌어. 우선 그런 상태니까 정말 그래서 사실 좀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그 친구는 뭐 잘하고 뭐 주식 이런 것도 잘해서 막 "돈도 잘 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저는 더 불안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헤어지고 나서 그 문제로 자존감은 더 떨어졌습니다. 진짜 1월 월에 진짜 최악이었는데 2월 초까지 아직도 사실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어요. 개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잘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회피형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바꾸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연애를 솔직히 말하면 많이는 못 해봤어요. 한 3명 정도 만나봤나? 근데 한 두 분은 그래도 2년, 3년 넘게 만났고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물론 큰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몇 가지를 고쳐야 되겠지만 이 기본적인 패시브를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내가 이것만큼은 꼭 바꾸자고 싶었던 게 문제를 직시하기입니다. 이건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연애를 할 때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그 저 혼자 삐져가지고 그냥 풀릴 때까지 좀 까칠해져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되게 엄살 부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흐리게 다른 방향으로 그거를 풀지 않고 툭 넘어가고 그랬던 경험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실상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헤어집니다. 근데 그게 덮어놨던 문제들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싸우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조금 이만큼 했을 때 빵 터지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너 헤어지셈 뭐 이렇게 됐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한 며칠 뒤에다 또 연락해가지고 막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른 채 흐지부지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의 불안을 키워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잘 극복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솔직해지기 두 번째입니다. 저는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 두 분, 그리고 형이 하나 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네 명인데 부모님은 워낙 훌륭하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엘리트고 저희 형은 어릴 때 머리가 되게 좋았대요. 막 책 한 번 보면 막 책 외우고 약간 막 지하철 노선도 막 외우고 버스 노선도 외우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 잘 듣고 뭐 집안일도 먼저 돕고 그냥 뭐 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강하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또 긍정적인 리액션들을 얻고 싶어서 솔직히 긍정적인 리액션 얻고 싶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리액션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히 더 센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 너무 무서워요. 분위기 착 나고 이러면. 그래도 싫어도 좋은 척하고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느낄 말들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과정에서 사실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집에서 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뭐 여자친구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막 나 작업하고 있어.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나 지금 막 곡 쓰고 있어." 뭐 이러면서 남을 속였죠. 거짓말을 한 거고. 또 막 상대방이 "오빠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응 그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 만나서 샐러드 먹자."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샐러드 먹은 적 한 3년 사이면서 한 번 있었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막
"나 이거 먹었는데 오빠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피자에 맥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또 얘기를 하면은 약간 속상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스스로가 찔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척하기 위해서 그 척이죠. 안 도와줬으니까 그냥 "아 나 그냥 집에서 라면 하나 먹고 있어." 뭐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나 좋아 보이고 싶기도 하고 하는 마음에 오히려 좋지 못한 행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습니다. 딱 이 두 가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든 대화를 하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고 덮어두지 않고 두 번째가 솔직해지기. 이 두 가지를 고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제 다른 분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회피형은 왜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제가 느끼기에는 행복해지기가 아니라 불행하지 않기에 좀 초점을 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러거든요.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해. 이걸 해야겠어.'가 아니라 '아 지금 불행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나 행복해지지 않아도 돼. 요 정도만 해도 나 불행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약간 자기 위안을 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사고방식의 인간이 회피형으로 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삶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유일한 선택이 이제 음악하기였는데 지금 지금 별로 안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포기한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음악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처음에 음악을 선택했을 때는 저는 뭐 제 부모님들이 저 음악하는 거 다 싫어하고 그랬어서 막 혼자서 막 밤에 알바하면서 그걸로 레슨 받고 뭐 컴퓨터랑 악기랑 장비 다 사고 그러면서도 막 몸이 너무 힘든데도 그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모아둔 돈도 전혀 없고 친구들끼리 격차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쪼끔 쉽지 않고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으면 만약 내가 음악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을 했다면 그냥 이 사람이랑 쭉 잘 됐을 텐데 싶더라고요. 저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사실 좀 두려워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이제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불행하지 않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느끼기에 기본적으로 회피형들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세심하고 남을 잘 챙기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수요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고백을 받거나 했던 경우들이 저 말고 회피형들이 은근히 있어서 뭐 회피형 남친 개빡치는 썰 뭐 이런 게 꾸준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회피형에게 저의 일가를 한번 해 보자면 뭐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겠죠. "얘들아 너네 안 좋아하는데 만나지 마. 만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고백 받아주지 마. 그거 서로에게 상처 많이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말 이쁘게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거야. 그 사람이 너가
미워서 말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냥 말 툭툭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랑 안 맞아. 우리 개찐 따라 가지고 그런 뭉툭한 말도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파일 거니까 알잖아. 우리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처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냥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상처받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비겁한 사람인 거 서로 인정하고 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자. 나처럼 이렇게 이상한 말하면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보단 지금 있는 게 잘하는 게.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행복할 땐 행복한 줄 모름. 행복이 없어져야 이제 불행 시작함. 비교를 해서 그런데 그 비교 안 하고 인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겠습니까? 그치만 저는 갑자기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또 음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이아의 음악 뭐 여기까지 사실 아니 뭐 알아요. 여기까지 뭐 영상 누가 보겠어. 저도 제 거 잘 긴 건 심지어 잘 안 보. 아예 안 보. 그치만 혹여나 그래도 저의 뻘소리 다 들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진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노이아의 음악 진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사운드가 좀 구리긴 합니다. 예. 믹스랑 녹음을 녹음도 여기 이 방에서 하고 믹스도 그냥 제 컴퓨터로 하는데 다 그냥 기본 그거긴 해서 사운드가 솔직히 좋지 않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고 예 근데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들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맞아요. 노래가 너무 약간 인프피 회피형 감성이긴 한데 뭐 어쩌라고요. 제 스타일인데. 예. 좋아요. 진짜 한번 그러니까 저처럼 찐따들은 노래 들으면 또 느낌 오실 겁니다. 한번 맛만 봐 주세요. 우리 또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상처 받은 만큼 우리도 상처 주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인지하십시오. 미안하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나아질게. 아. 근데 재회 주파수는 진짜 듣지 마세요. 연락 진짜 안 옴. 갑자기 화가 또 스물스물 나네. 의미 없는 긴 영상 또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